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단원 화학변화 중간고사 대비 문제를 8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 가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 기억에서 보면 CO2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광합성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광합성 과정인데, 여기서 CO2를 보면 원래 산소가 총 1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6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12개에서 6개가 된다는 말은 산소를 잃는다는 거죠. 산소를 잃는다는 것은 환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나에서 염소는 전자를 얻는다. 나에서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져서 염화 나트륨을 형성하고 있는데, 원래 상태에서는 이온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NaCl로 가면서 염화 나트륨에서는 NA가 Na 플러스인 상태고 Cl이 Cl 마이너스인 상태죠. 즉 NA는 전자를 한 개 잃고 Cl은 전자를 하나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Cl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처음에 비해 얻었으므로 전자를 얻는 것 또한 환원이죠. 그러면 니은도 어쨌든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가와 나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소를 주고받거나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은 모두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가, 다 중 산화환원 반응은 몇 가지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선 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C랑 O2랑 결합해서 CO2가 되죠. 그럼 이거는 탄소의 입장에서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화 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나는 묽은 염산에 아연을 넣으면 아연이 녹으면서 수소이온이 수소 기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묽은 염산에 HCl로 쓸 수 있죠. 여기다가 아연 ZN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되면서 H2가 되고 ZNCl, 염화 아연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수소랑 아연이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금속의 반응성 기억이 나나요?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수은, 백금. 거기서 아연이 앞에 있기 때문에 수소와 아연 중에서 반응성이 더 큰 것이 아연이고, 적어보겠습니다.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큽니다. 반응성이 더 크다는 말은 산화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즉 전자를 잃기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염소랑 결합하면서 아연이 전자를 잃고 수소가 그 전자를 대신 받게 됩니다. 어쨌든 수소는 환원되고 아연은 산화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이걸 물에 녹이면 얘네들이 원래 NA랑 CL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온 상태인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처음에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인 상태, 즉 이온인 상태에서 수용액인 상태라고 전자를 잃거나 얻지는 않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은 두 가지이다. 기억 보기는 맞겠죠. 니은 기억 디귿 중 산화되는 물질은 두 가지이다. 아까 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므로 탄소는 산화됩니다. 수소는 처음에는 HCl인 상태여서 전자를 잃은 상태였는데 수소 기체가 되면서 아연이 버린 전자를 받게 되므로 수소의 입장에서는 환원되는 것입니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밖에 없겠죠. 기억뿐입니다. 디귿. 기억 디귿 중 환원되는 물질은 한 가지이다. 니은 한 가지 수소이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비커에 구리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은 금속이죠. 그리고 비커에 구리를 넣었을 때 질산은에서 은 자리에 대신해서 구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은과 구리 서로 다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의 반응성에 의해서 이렇게 자리를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에서 구리가 조금 더 앞에 있으므로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산화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구리가 산화되고 은이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g 플러스는 전자를 얻는다. 아까 CU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화가 되면서 CU2 플러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G는 AG 플러스인 상태였는데 AG가 됩니다. 즉 구리가 산화될 때 은은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G 플러스는 환원되니까 전자를 얻는 게 맞겠죠. 이렇게 금속이 두 개 반응하게 되면 반응성이 큰 것이 항상 산화되고 반응성이 작은 것은 항상 환원됩니다. 구리의 표면에 은이 석출된다. 석출된다는 말은 원래 이온이었던 것이 이온이 아닌 상태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물에 녹아있던 이온 상태인 은이 Ag 플러스에서 Ag로 바뀌면서 석출되는 것. 즉, 석출된다는 것은 항상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전자를 얻으면서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비커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증가한다. 비커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수용액에 얼마나 많은 이온이 녹아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수용액에 녹아있는 것은 Ag 플러스였습니다. Ag 플러스가 몇 개 녹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물에 녹아있고 거기에서 뭐가 추가됐나요? 구리를 담근 거죠. 근데 이 구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CU가 CU2 플러스로 바뀌고 구리가 보통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이 플러스 1가 이온을 보통 전자를 하나 잃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Ag 플러스가 Ag가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구리가 버리는 전자, 구리가 잃게 되는 전자는 몇 개인가요? 2개죠. 그 2개를 받아줄 이온이 필요하므로
Ag가 몇 개 필요한 것인가요? CU가 전자를 2개 버리면 하나는 AG 플러스한테 주고 나머지 하나도 다른 AG 플러스한테 주면 AG 플러스 2개당 CU2 플러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녹아있는 이온을 보면 CU가 하나 녹아 들어가면 AG 플러스 2개가 빠지는 거죠. 1개가 녹아 들어가면 2개가 빠집니다. 그러면 비커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1학년 3반에서 수업할 때 CU2 플러스랑 AG 플러스랑 1대1 대응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CU2 플러스 1개당 AG 플러스 2개이므로 수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답은 그대로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푸른색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더니 황산구리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고 아연판의 표면에 붉은색의 금속 구리가 석출되었다. 이 상황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눠준 학습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그림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추가 학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연과 구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의 반응성 문제입니다. 아연과 구리 중에 어떤 것이 반응성이 더 큰가요? 칼카나마, 알아,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구리가 한참 뒤에 있으므로 아연이랑 황산구리가 만나게 되면 아연이 구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전자를 잃고 싶어 합니다. 즉,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산화되고 구리는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속 구리가 석출되었다. 석출되었다는 것도 아까 반응성이 항상 작은 것이 이온인 상태였다가 이온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석출된다고 했었죠. 기억, ZN이 산화된다. 아연 몇가 이온이 될까요? ZN은 ZN2 플러스, 보통 플러스 2가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구리는 CU2 플러스였는데 그냥 CU가 되면서 석출됩니다. 그럼 ZN은 전자를 잃었으므로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CU는 환원되겠죠. 그러면 ZN이 산화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니은 디귿을 다 맞다고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답이 없죠. 기억, 니은, 디귿이 보기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좀 함정이 있습니다. CU가 전자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CU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야 되죠. 근데 CU2 플러스가 CU가 되면서 전자를 얻었으므로 CU가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CU2 플러스가 전자를 얻는다 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ZN2 플러스가 전자를 잃는다가 아니라 ZN이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 보기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산과 염기의 정의입니다. 특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은 수용액에서 H+를 내놓고 염기는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다는 정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묽은 염산으로 수행한 3가지 실험의 결과이다. 묽은 염산은 HCl이죠. 기억, 가와 나에서는 같은 기체가 발생한다. 가에서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였다. 탄산칼슘은 CaCO3입니다. 탄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였다. 마그네슘은 기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 H2가 발생합니다. 즉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나에서 Mg가 반응하는 동안 수용액의 pH는 증가한다. pH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pH. 앞에 소문자로 좀 작게 pH로 쓰겠습니다. pH가 7이면 무엇이었나요?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었죠. 그러면 나에서 Mg가 반응하는 동안 수용액의 pH는 증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묽은 염산에 HCl에 마그네슘 리본 Mg를 넣으면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수은 백금 금속의 반응성에서 마그네슘이 훨씬 더 앞에 있으므로 Mg가 수소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MgCl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Mg가 반응하는 동안 수용액에 있던 H 플러스 이온이 점차 감소하겠죠. H 플러스가 감소한다는 말은 산성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산성이 약해지면 pH는 점점 증가하겠죠. 7보다 작긴 하지만 원래 1, 2였다면 H 플러스가 감소하면서 한 4, 5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띌 것입니다. 그래서 pH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다에서 혼합 수용액 속 이온의 총수는 감소한다. 다에서는 묽은 염산에 같은 온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넣었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이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HCl에 NaOH를 넣으면 중화열이 발생하면서 이때 H2O가 생성이 되고 물 그리고 염화나트륨 NaCl이 만들어집니다. 혼합 수용액 속 총 이온의 수는 원래 반응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만나서 H2O가 되죠. H2O는 이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유결합을 한 상태이므로 이온 2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밖에 없죠. 그러면 이온의 총수는 감소한다. 맞죠? 그러면 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부피의 두 가지 모두 산이라는 뜻이죠. HX, HY 수용액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모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지를 알려면 수용액 속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도 H 플러스 또는 X 마이너스가 있고 오른쪽에도 Y 마이너스, H 플러스 그 수는 다르긴 하지만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하므로 모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전기 전도성은 누가 더 좋을까요? 가가 나보다 좋겠죠. 즉 가가 전기가 더 잘 통하겠죠. 이온수가 많기 때문에. 니은 가와 나의 같은 온도의 수산화 나트륨 NaOH 수용액을 각각 넣으면 모두 열이 발생한다. 여러분 중화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중화열은 언제 발생하나요?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반응이 뭔데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만나서 뭘 형성하나요? H2O를 형성하죠.
그러면 가와나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OH-가 들어오는 거니까 받아줄 H+만 있다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가에도 H+가 있고 많고 나에도 H+가 있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이 중화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은 가가 되겠죠. H+가 많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디귿. Mg 조각을 넣으면 가와 나에서 같은 종류의 기체가 발생한다.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HCl에 Mg를 넣으면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H2 더하기 MgCl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때 Cl이 X나 Y 중에 하나가 Cl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비슷한 비금속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Mg 조각을 넣으면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마그네슘은 Mg에서 Mg2+가 되려고 합니다. 전자를 두 개 잃으려고 하죠. 그 전자를 수소가 받으면서 H+에서 그냥 H로 변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H2, 즉 수소 기체로 변환이 됩니다. Mg가 Mg2+가 될 때 H+는 H가 되면서 H2, 수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디귿은 맞는 보기이니까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중화 반응입니다. 7번. 그림은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가할 때 혼합용액에 Cl-의 수분의 Na+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묽은 염산 10ml에 NaOH를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당연히 Na+의 수가 0이니까 0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근데 똑같은 부피, 즉 NaOH도 10ml를 넣었을 때를 보면, 즉 B점을 보면 Cl-의 수와 Na+의 수가 같기 때문에 왼쪽 Y축이 1.0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10ml 넣었을 때 Cl-의 수와 Na+의 수가 같다는 것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같다는 것이죠. HCl과 NaOH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부피에 얼마나 많은 이온이 들어있는지 비교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분석해서. 기억, 양이온수는 A와 B에서 같다. A와 B에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는 HCl, NaOH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HCl은 A, B 모두 10ml입니다. NaOH는 5ml, 10ml죠. 그러면 양이온의 역할을 하는 것은 HCl에서는 H+, 밑에 NaOH에서는 Na+죠. 그러면 H+랑 Na+랑 개수를 비교해보면 A에서는 음이온도 보기 좋게 써놓겠습니다. A에서는 OH- 5개랑 H+ 5개가 반응하고도 H+ 5개가 남죠. 5ml에 해당하는 H+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Na+는 5ml에 해당하는 Na+가 있겠죠. 원래 H+가 10ml에 해당하는 H+가 있었는데 OH- 5ml와 반응하면서 곱하기 5, 쉽게 설명하면 5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B에서는
H 플러스가 원래 10개, 10ml에 해당하는 H 플러스가 있었고, NaOH에서 OH-가 10개 들어오면서 그 H 플러스 10개와 모두 반응을 해버리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같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완결된 B지점은 중화점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와 OH-는 없고, 이때는 Na 플러스, 10ml에 해당하는 Na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A에서도 5개 더하기 5개 하면 10개. B에서도 Na 플러스 10개. Na 플러스가 2배로 증가하면서 두 혼합 용액의 양이온 수는 A와 B에서 같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생성된 물의 양은 C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물의 양은 H 플러스와 OH-가 얼마나 많이 결합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B와 C에서, B에서 여러분들 H 플러스가 10ml에 해당하는 H 플러스가 모두 반응해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OH-를 계속해서 넣는다고 해서 물이 생성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OH-가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증가만 하겠죠. 그래서 물의 양은 H 플러스, 받아줄 H 플러스가 B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물의 양은 서로 같다가 정답입니다. C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이다. C에서는 계속해서 Na 플러스는 증가를 하고 OH-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OH-는 10ml까지는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Na 플러스보다는 훨씬 더 적게 존재할 것입니다. Cl-는 그대로 10ml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부피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를 안 보고 바로 그림을 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같은 부피의 HCl과 NaOH를 혼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피를 선생님은 V라고 하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바르게 비교하는 것을 물었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전 강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 그럼 그림을 보면 Cl-가 3개 있고 Na 플러스 1개. 그럼 이 말은 OH-가 원래 1개 들어왔을 것이고 H 플러스가 1개 더 있을 것이었는데 그래서 HCl이 3배만큼의 양으로 수용액에 녹아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OH-랑 H 플러스는 서로 결합해서 뭐가 됐어요? H2O, 즉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HCl에 NaOH를 타서 H2O랑 NaCl이 되는데 여기서 HCl은 몇 개가 있나요? 이온이 총? 원래 몇 개가 있었어요? H 플러스 몇 개? 3개. Cl-3개. 이렇게 있었죠. 총 6개의 이온이 있었습니다. NaOH는요. Na 플러스 1개에 Cl-1개. 총 2개의 이온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NaCl에서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H 플러스가 남아있죠. 아직 반응하지 못한 H 플러스가 남아있어서 얘네들은 총 Na 1개, Cl 3개, H 플러스 2개에서 6개의 이온이 있습니다. 근데 부피는 처음에 HCl이 선생님 V라고 했고 같은 부피인 NaOH도 부피가 V겠죠. 근데 혼합용액은 2V가 됩니다. 두 부피의 합이므로. 그럼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HCl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총 이온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었죠. 총 이온수 6을 V로 나눠주면 됩니다. NaOH도 마찬가지로 총 이온수 2를 V로 나눠주면 됩니다. 같은 부피에 6개가 들어있는 HCl이 당연히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더 크겠죠. 3배만큼.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총 6개를 2V로 나눠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V분의 몇인가요? V분의 3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HCl이 1번 제일 크고 그 다음 2순위는 혼합용액, 3순위는 NaOH. 그래서 답에서 골라보면 묽은 염산, 혼합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2번이 됩니다. 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서 복습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나와 있는 선생님 메일로 질문해주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